대통령께서 30년 이상 노후화된 아파트는 모두 안전진단을 면제하겠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면제. 네, 알고 계시죠? 특별법의 대상이 될 지역에 대한 오히려 역차별이 되는 겁니다. 저는 정말 우리나라 정부와 국토부가 이 미래에 대한 예측을 너무나 국민들에게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고 봅니다. 법과 제도는 예측 가능성이 핵심이죠. 그래야만이 경제 주체들이 그 법과 제도에 따라서 어떻게 행동을 할지 결정을 할 거 아닙니까? 의사결정을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특별법이 통과된 지 한 달 됐고 시행되지도 않았고 시행령도 입법 예고가 안 됐는데 느닷없이 30년 아파트는 안전진단을 면제하겠다. 그럼 시장이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 여러분들께서 제대로 용산에다가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가칭 신도시 특별법이 지난 연말에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 특별법의 내용 중에서 여러 가지 특례사항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이제 안전진단 면제 또는 완화가 아니겠어요? 예. 네, 그리고 이 특별법이 이제 4개월 후인 4월 25일 날 시행될 예정이고 아마 다음 주 중에 이제 시행령이 입법 예고될 거 아닙니까? 2월 1일 입법 예고 중. 네, 다음 주 중에. 예. 그럼 말 그대로 특별법이라 하면 이제 일반법보다 대상은 좁히되 특례를 더 확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관련된 법이 통과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이 소비됐고 여야 의원들의 많은 고민 속에서 이 법이 통과됐습니다. 그런데 지난 1월 10일 날 대통령께서 30년 이상 노후화된 아파트는 모두 안전진단을 면제하겠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면제. 네, 알고 계시죠? 아닙니다. 정확히 표현하면 면제를 하겠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네. 30년 된 아파트는 안전진단을 통과 안 되더라도 우선 착수할 수 있게 하겠다. 제일 현재는 재건축을 하려면 그게 면제 같은 뜻이죠. 모든 언론이 그렇게 보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 말씀은 저는 그 행정이라는 게 안정적이고 미래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되고 지속성이 있어야 됩니다. 특별법이 통과됐고 시효도 안 됐는데 느닷없이 대통령께서 30년 아파트의 안전진단을 면제하겠다 그러면은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그리고 특별법은 모든 아파트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면제 완화하는 게 아니에요. 통합 재건축이라는 과정을 거치고 그리고 공공기여를 할 경우에 면제하거나 또는 완화해 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럼 대통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특별법의 대상이 된 지역에 대한 오히려 역차별이 되는 겁니다. 저는 정말 우리나라 정부와 국토부가 이 미래에 대한 예측을 너무나 국민들에게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고 봅니다. 법과 제도는 예측 가능성이 핵심이죠. 그래야만이 경제 주체들이 그 법과 제도에 따라서 어떻게 행동을 할지 결정을 할 거 아닙니까? 의사결정을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특별법이 통과된 지 한 달 됐고 시행되지도 않았고 시행령도 입법 예고가 안 됐는데 느닷없이 30년 아파트는 안전진단을 면제하겠다. 그럼 시장이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 여러분들께서 제대로 용산에다가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행정은 그런 게 아니고 법은 그런 게 아닙니다. 차근차근히 밟아 나가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부동산 시장 자체가 정말 대혼란이고 가장 안 좋은 게 뭡니까?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갖고 시장이 작동하는 게 가장 안 좋은 거죠. 근데 지금 우리 부동산 시장이 그럴 조짐이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총선을 앞두고 막 쏟아내는 거 아니냐. 이런 오해를 자초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의원님 다시 한번 말씀드린 동안 재건축에 대해서 안전진단 면제가 아니고요. 그 말장난이죠. 사업 인정까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절차를 국토부 직원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입장을 발표를 하시고 제대로 시장이 차근차근 가게끔 해야 되는 거죠. 그 많은 노인을 통해서 특별법을 만들었는데 하루아침에 대통령이 특별법보다 그 이상 가는 발언을 하시면 특별법을 만들기 위해서 수고했던 국회라든지 우리 국토부 직원들은 뭡니까? 그 법을 왜 만들어요?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부동산이 전 국민의 자산의 70%가 부동산 아닙니까? 신중하고 차분하고 진지하고 그래야만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는 정부가 되고 국토부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꼭 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예. 자, 두 번째 그 사전 청약 관련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사전 청약제가 이제 이명박 대통령 때부터 쭉 도입된 제도인데 지금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나 지금 저희 지구도 낙생지구라고 있습니다. 낙생지구라고 있는데 이게 이제 사전 청약 때의 예정 분양 가격과 그다음 본청약 때의 분양 가격의 차이가 많을 거라는 불안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계속 딜레이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전 청약 제도를 신청한 사람들은 대부분이 LH가 하고 있는 공공주택이나 또는 신혼부부나 청년들입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수천만 원 또는 1억 정도의 분양가가 대폭 상승한다 그러면 그분들로서는 사전 청약의 의미를 발견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왜 사전 청약했을까? 아무리 저도 사전 청약 제도의 의미는 뭐냐? 가수요를 차단하고 실소유자에게 아파트를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고자 하는 취지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전 청약 때의 예정 분양 가격과 본 청약 때 분양 가격과의 너무나 큰 괴리가 생길 가능성이 현재 상당히 높은 거죠. 건축 상승이나 다른 요인으로 인해서.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전 청약자들의 이의와 항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국토부가 이렇다 할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구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많이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일단 그 사전 청약 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약속한 본 청약 일정을 최대한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고 아니 못 맞추잖아요. 최대한 맞추는 일부 아니 지구에서 남생지구에도 벌써 본청약은 2년 6개월, 그다음에 입주는 약 1년 8개월이 연기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일부 지구에서 뭐 예. 문화재라든지 기관 협의 때문에 아니, 일부가 제도가 아니고 제가 통계하면 30% 넘어요. 그래서 일단 공정 관리를 철저히 해서 예. 일단 그 지연을 최소화하겠다는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 지연을 최소가 안 됐어요. 1년 이상 2년 가까이 딜레이된 경우는 어떻게 국토부가 입장을 갖고 있습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당초 이제 사전 청약을 받으신 분들이 예정된 시기에 입주를 못하고 또 하나는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추정 분양가를 말씀하셨는데요. 그 부분도 최대한 그 분양받은 분들이 충분히 수용 가능한 부분 그렇죠. 범위 내에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좋은 말씀하셨어요. 사전 청약을 신청하고 분양 예정자가 좀 수용할 정도의 범위 내에서 인상되는 것은 시장 원리상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네. 근데 지금처럼 너무나 많은 금액이 사전 청약의 예정 가격보다 높아졌을 때는 저항이 생기는 거죠. 지금 차관님 말씀하신 대로 사전 청약 분양 예정자가 수용 가능한 선에서 좋은 말씀하셨어요. 네.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저희 어원실과 함께 협의해서 이분들의 불안감을 제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